정말 다른 분을 이렇게 응원해 줄 수 있는 건 진짜 멋진 분들이신 거예요. 네, 여러분 진짜 멋진 분들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떤 내용을 해드려야 되나 여쭤봤더니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실행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다라고 하셔서 석세스 포뮬러 중에서도 실행 부분을 이제 오늘 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실행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행동은 생각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실행하면 몸이 앞으로 나아가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지만 사실 실행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건 방향입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는 건 최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가장 저 자신에 대한 뼈가 저리고 가슴이 사무치게 아프고 막말로 아이고 이제 나도 모르겠다. 이제 삼수감사를 갔는데도 나 그만두고 싶다. 막 이런 시점에도 때때로 정말 그만둘 수 없었던 뭐 여러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포기를 못하겠다 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나도 잘못하고 있으면서 저도 잘 못하면서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신 제 파트너 때문에 너무나 열심히 하고 계신 그러나 결과가 미비한 그 파트너 분들이 계신 게 이걸 또 그만둘 수 없는 중대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둬서 내가 길거리에서 뭘 먹고 살든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갑시다 해서 나를 따라온 그 파트너분은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오늘 실행에서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우리 행동이 생각에서 나오는 거라면 가장 먼저 바로 잡아야 할 것은 사실은 생각이었던 거죠. 왜냐면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E나 S 구역에서 너무 중요한 사실 우리가 굉장히 복잡했던 것들을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지구상의 5만 가지 직업에 대해서 계속 나열을 할 때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해 주셔서 이건 정말 어린아이도 몇 번만 보면 설명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저희들을 진짜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들 아닌가요? 막 복잡했던 것들. 사실 전에는 이 사람은 어떤 유형이지 어떤 유형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부터 이분은 기버형이구나, 이분은 테이커구나, 이분은 매처구나 이런 거를 정리해주는 책들이 있잖아요. 저희들에게 이분은 기버 중에서도 정말 스마트 기버고 아니면 호구 기버. 그 호구 기버들은 사기 사건에도 잘 연루되고 아무튼 엄청난 순진하신 분들이지만 안 좋은 일에 굉장히 많이 연루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근데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런 말씀을 하셨죠. E나 S 구역에 있는 사람이 B 구역으로 가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하셨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돈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누구나 공감하는 건 결국은 돈이 많다면 당신은 비구역으로 갈 수 있을 확률이 높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돈 때문이다. 우리가 밖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첫 번째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또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이분이 권유를 했죠. 그 추천하는 이유, 당신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 일을 추천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이 사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라는 것이 있을 때 이 비구역으로 갈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비구역으로 갈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돈 때문이고 대부분 두 번째는 신체적, 감정적, 영적 하나가 뭐죠? 갑자기 생각나요. 신체적, 감정적, 영적, 정신적 그로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로버트 키요사키가 한 말이 뭐냐면 그래서 그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는 거절에 약하고 거절에 너무 약하고 부정에 너무 약하고 우린 비구역으로 가기엔 너무 허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서 결국은 어지간한 노력으로 비구역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구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분이 얘기를 하죠. 교육이 필요한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는 당신을 교육시킨다 라고 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 당신을 교육시킨다. 그래서 당신이 그 대가를 충분히 지불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준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는 로버트 키요사키 그분이 아메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회사 멤버십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네, 했는데 거기서도 아메이를 그 회사를 이게 직접 거론하진 않으셨지만 아주 훌륭하다고 하셨던 이유가 교육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행동하기 이전에 잘못된 행동을 물론 비즈니스에서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은 확률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만 해요. 어떤 식이 됐든 만날 겁니다. 그렇죠? 만날 건데 내가 지금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으로 계속 만남의 횟수만 늘리는 건 정말 소모적이고 저희들을 피폐하게 만들 거라는 거. 아무리 마인드로 된다 해도 안 될 거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분명히 교육되어지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변화되면서 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실행에서 실행을 다뤄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실행을 해서 성공을 한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방법을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서 성공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방법을 제대로 몰라도 실행을 한 사람은 성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막 어쨌든 실행을 한 사람들은 그래도 성공을 할 확률이 높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실행을 한다는 건 자갈밭을 뛰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방법을 제대로 알고 실행을 하는 사람은 고속도로를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랬거나 어쨌거나 멈춰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공자들의 공통된 특성이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는 이유는 자갈밭을 뛰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갈밭에서 뛰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사춘기를 겪을 때 그 템플스테이를 보냈어요. 그때 밤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스님께서 애가 없어졌다고. 그 산속에서 애가 없어졌다는 제가 너무 정말 졸도를 어떻게 그 공동묘지랑 산이랑 어떻게 이랬는데 얘가 그 부뚜막에서 그 음식하던 언니분께 누나 버스 정류장이 어딨어요? 그때 이제 누님 아무 생각 없이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왔는데 애가 왔어요. 아무튼 집을 왔는데 발바닥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종아리가 아파야 정도에 왜 발바닥에 자갈밭을 슬리퍼 좀 떼가지고 도망을 오느라고 발바닥이 아프다고 며칠을 고생을 하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집에는 왔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실행을 할 때 생각을 해야 될 거 뭐냐면, 그래서 이제 비구역으로 가려면 저희들이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은 어떤 생각에서 출발해서 방향을 잡느냐, 이거와 하나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행동을 하느냐, 이겁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실행인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으로 방향을 결정했느냐, 이거랑 하나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했느냐라는 거예요. 최근에 봤던 영상 중에 굉장히 도움이 됐던 영상이 하나 뭐냐면, 열정을 쫓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많은 분야에 열정을 갖고 있었대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이 열정을 느끼는 분야가 굉장히 많지 않나요? 네. 그래서 열정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노력을 기울인 것에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시간을 많이 투자한 것에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시간 투자를 어디다 집중적으로 하는가가 여러분에게 그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에서 두 가지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건 생각과 어디에 중점을 둔 행동을 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생각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결국 저희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것, 변화시켜주는 것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올까요? 네, 교육을 통해서 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스스로를 교육시키는 것에 충분한 시간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를 나와서 좋은 직업에 계셨고 직장생활 하다 뉴스킨을 시작을 하셨는데, 이분은 중간에 심각한 우울증이 오신 거예요. 조울증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뉴스킨을 스타트 하셨을 때는 굉장히 열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을 만나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막상 만나서 사람들을 만날 때 하는 것을 피드백을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상대방한테 전혀 공감을 표현하지 못하시고 본인의 얘기만 주도적으로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은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최근에 어떤 일을 시작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다서 관심이 거기에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러냐 그러면서 다시 뉴스킨으로 넘어오시는 거야. 바로. 네, 바로. 그래서 그걸 다 그 다음 만날 때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다 써보시라고 한 거예요. 그분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시고 싶은지 다 써보시라고. 써보니까 체킹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대부분은 그분이 상대방이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네. 사실은 저희가 누군가랑 이야기를 할 때는 공감을 80% 해주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생각이 있을 때 내 얘기를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이게 너무 좋다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네, 공감대,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공감대를 충분히 해줄수록 상대방은 우리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뭐라고 해, 이분은 뉴스킨을 하러 오셨을 때 비난하셨어요. 네.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그분의 스폰서께서 저한테, 그러니까 저의 일대시인데 뭐라고 하시냐면, 예전에 그런 스마트한 모습을 잃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깜짝 놀랐대요. 예전에 오라버니가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몸을 만들고 피부를 가꾸고 또 뭐를 해요? 마인드를 다시 재정립을 하고,
왜냐하면 내가 비즈니스 쪽으로 가기 위한 B구역으로 가겠다는 어떤 중요한 결단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결국 실행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생각이라는 건 결국 방향을 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는 명확한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여러분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신체적, 감정적, 거기 말하는 영적, 정신적으로 아주 피폐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딱 결정했다고 되지를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죄송한데 정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파트너분들하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건 물론 좋지만 여러분 솔직히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파트너분이 생기면 정말 제 파트너분은 제 영혼이 사라지는 거예요. 없을 때는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계시면 어때요? 이거 말로 할 수 없이 코티트롤은 절대 단종이 될 수 없어요. 계속 스폰서님들은 계속 계셔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파트너가 정말 내 팀일까요? 아침 조석으로 바뀌고 어제는 긍정적이었다. 오늘은 부정적이야. 나한테 맨날 뭘 못한다고 하고 왜 스폰서님은 그런 말씀을 하냐고 하고 오차님이 왜 그러냐 아니 뭐 누가 더 좋다라든가 정말 목을 조르고 싶다. 아니 살이요 파트너 때문에 찌잖아요. 저는 제가 이겨야 될 게 체지방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스트레스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게 내 취향인가 막 맵고 짭고 막 바카스 먹고 하는 게 제 취향인 줄 알았어요. 아니 저는 또 정직하게 찍어 올리더라고. 바카스 먹는 거 맨날 찍어 올렸더니 스폰서님 제발 정신을 차리시고. 왜냐면 근데 어느새 내가 언제 바카스를 찾아주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급격히 올라오면 막 바카스를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뭔가 맵고 짠 거를 막 먹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문장으로는 라이팩을 드셔야 됩니다. 라이팩을 영양 밸런스를 맞춰줘.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인 거예요.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겠구나. 스트레스가 나의 진정한 적이라는 걸 깨달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 행동이 얼마나 흐트러진지를 느낀 거예요. 근데 내가 언제 스트레스를 받나 보니까 파트너가 뜬금없는 문자를 보냈다. 나는 막 격려한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었다. 그러면서 딴 사람한테 또 막 박수를 보냈다. 아니 정말 그 톡방에서 나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1대1로 합시다. 제가 진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팀이어서는 여러분은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이 망할 거예요. 망해요. 왜냐하면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준 사람이 난 지금 필요한 거예요. 네. 나는 내가 최고라고 해준 사람이 내가 필요해. 왜 내가 나가야 되니까 지금. 내가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발목, 손목 다 붙고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나가냐. 생각을 바꾼다는 건요. 주변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옆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서는 생각을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어요. 난 방향을 만약에 내가 B구역으로 가겠다 이렇게 방향을 정하셨잖아요. 그럼 정말 B구역에 있는 사람 말씀만 들으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혹시 파트너분이 스트레스를 주셨을 때 당신이 워렌 버핏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겠다. 이건 정말 드리는 말씀인데
생각의 방향을 정하려면 정말 여러분은 진정한 성공자들을 상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진정한 팀은 그분들이올 거지, 차라리 내가 못 만나도 그분이 내 팀인 게 낫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내가 가까이 못 두고 가까이 못 만나도 진정한 성공자들이 내 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마감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계속 비구역이나 이쪽 방향으로 일치시키려면 나는 지금 내가 가까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내 팀이고 내 방향을 이끈다고 생각하시면 힘들어서 못하신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실제로 그 분야에 가 있는 것과 가 있지 않은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저희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말로만 1%지 그 1%가 너무나 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정할 때 누가 진정으로 나의 팀인가, 나는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가, 이 일을 할 때 나는 누구와 방향을 맞출 것인가. 그리고 정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리드하는 스폰서님께 열렬한 박수를 보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스폰서 입장에서 한 명의 파트너의 부정적 대응에도 그렇게 힘든 걸 아시면서 내 스폰서님이 마음에 조금 들지 않거나 뭔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 스폰서님 길을 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다 똑같이 겪으시잖아요. 내가 부족하지만 파트너가 내게 어떻게 대해주길 바라세요? 내가 어떤 말을 들려주길 원하세요? 그 감정 고스란히 실어가지고 랠리 가도 뭐 스폰서님께 커피 한 잔 안 갖다 드리면서 파트너도 열일 다 챙기지. 스폰서님 달구지 타고 오는지 자전거 혼자 버스 타고 오는지 혼자 고속버스를 외롭게 타고 오는지 모르면서 파트너는 그냥 코앞까지 가서 다 떼어. 죄송한데 아무 소용없어요. 파트너분은 여러분을 돕기 힘들어요. 정말로요. 네. 이건 사실 그냥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실행을 생각할 때, 왜냐하면 이게 왜 방향을 정할 때 일단 내가 뭐가 되겠어 라고 결정하는 게 첫 번째겠죠. 내가 성공자가 되겠어. 근데 중요한 거는 성공을 혼자서 거두는 게 아니거든요.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요, 두세 명이라도 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팀이 없이는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를 생각하실 때 개인이 아니라 팀의 일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팀의 일원으로. 그래서 그 팀의 일원으로 움직이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할 때, 그래서 팀을 결정하는 거는 방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굉장히 긍정적이어야 돼요. 물론 타인을 시기하고 험담하고 미워하고 해도 성공은 합니다. 그러나 그건 이루 성공이죠. 그런 성공은 주변에서 많이 봐요. 영원히 피폐한 성공. 정말 축하하고 싶지 않아. 저 사람 핀 같지만 축하하고 싶지 않아. 뭐 잘 됐다고 했지만 그냥 저런 성공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식의 성공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 석세스 포뮬러 리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은 롤모델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은 본보기를 필요로 합니다. 왜? 그들이 있으면 더 잘할 거니까요. 믿음을 가질 거니까요. 자기가 하는 일에서.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은 리더를 필요로 할 겁니다. 근데 그냥 리더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좋은 리더를 필요로 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성공을 말한 거예요. 진정한 성공자들.
진짜 훌륭한 선수들 있잖아요. 타인의 사기를 어떻게 올려줘야 되는지, 내가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알고 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인류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다 이루 성공에 머물러 있죠. 여전히. 나는 타인을 어떻게 사기를 높여줘야 되는지 모르고 어떻게 목표를 설정해줘야 될지 모르고 난 모르고 뛰고 있다면 나는 지금 이룬 거예요. 아직 아마추어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인류가 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결국 내가 인류가 되면 사람들은 따라옵니다. 나를. 그렇지 않나요? 준비를 80%를 하면 20%는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여전히 방향도 제대로 못 정하고 있고 아침 조석으로 나도 틀리고 막 내 관리도 안 되면서 사람들은 나를 막 따라오길 바라죠. 그러니까 이 실행을 한다는 것의 첫 번째 생각을 정한다는 것은 방향을 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결정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돼야겠다는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보통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보통 자기를 생각을 한대요. 대부분. 그래서 실제로 시간마다 적게 했대요. 그때 감정을, 3일을. 그랬더니 놀랍게도 대부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 나온 거예요. 자기들도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었나? 네. 근데 강력하게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강력하게 긍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로. 진정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밀어붙여서라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기울일 건 사실은 밖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죠? 네, 나에게 있는 거죠. 우리는 초집중을 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더 나은 사람으로, 그런 큰 돈을 만져도 될 만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좋아했던 이유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세상에는 그렇죠. 첫 번째, 자기 스스로를 돕고 싶은 사람.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사람. 그렇지 않나요? 세 번째,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것에 대한 뭐죠? 권리를 갖고 싶은 사람. 우린 이 세 가지를 다 하고 싶잖아요. 네. 자, 그러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일단 첫 번째 뭐를 해요? 스스로를 돕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돕는 게. 정말 말로만 긍정적이어서는 안 되고 실제로 내가 정말 진정으로 긍정적인가, 내가 정말 그런 긍정적인 사람인가를 점검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다 행동을 결정을 하게 될 거기 때문이에요. 내가 중점적으로 이제 이따가 중점적 행동이 무언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실행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첫 번째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마인드겠죠.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신이 저희들에게 준 유일한 기회고 선물이겠죠. 내가 어제까지 아니면 오늘 아침 이 순간까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가 내가 정말 진짜로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그걸 하루에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에 쉽게 그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요. 네?
수천 번 수만 번 곱씹고 대내고 계속해서 나를 진짜 어떤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초긍정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초긍정의 사람이 되면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끌려오기 시작을 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밖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분들은 초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를 시험하고 있죠. 얼마나 네가 긍정적일지 볼게. 오늘은 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갈지 볼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저희 친정아버님이 한 번도 평생에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요. 저는 아버지께서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아버님이 제 롤모델이시다 보니까 저는 화를 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화를 낸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근데 저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루에 수천 번 생각했어요. 일단 무조건 화를 내지 않겠다. 어떤 상황이어도 화를 내지 않겠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그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되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 썼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너무 초등학교 때부터 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친구랑 이렇게 뭐 놀다 보면 좀 다툴 수 이게 뭐 다툼거리가 있는데 그때부터 즉시 막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친구에게 이런 마음을 먹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니라 왜냐면 그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엔 그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근데 그 마음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초긍정적이 돼야겠어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을 여러분 정말 셀 수 없이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내가 곱씹으면 여러분 반드시 그런 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화를 냈잖아요. 나중에 그게 뭐냐면 화를 내지 않는 롤모델 분이 계셨고 가까이서 뵙고 그거가 떨어질 때 주변이 이해되세요? 네. 근데 제가 화를 내기까지 그게 쉽게 무너지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걸 맞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딱 무너지더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란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그 방향을 나아가려고 할 때 결코 이것이 만만한 게 아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을 정말 잘 하려면 내가 수천 번 수만 번 곱씹고 되뇌고 반복을 해야만 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습관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아주 수월해지고요. 이것을 하는 과정 중에 여러분께 오는 선물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주변 분들께 반드시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끼친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발휘하는 리더십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드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핀 타이틀과 상관없이 리더십을 발휘하십시오.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돼주십시오. 네? 왜? 우리 대부분의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 준다면 그들은 여러분을 딛고 건너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저희들은 비구역에 갈 수 있는 돈을 들이지 않는 그러면서도
매뉴얼을 제공받는 획기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에 대한 가치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지만, 그건 말하자면 뭐 세일즈맨이 누구 만날 때 어떤 태도를 어떻게 말하세요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만나냐는 문제인 거지. 왜냐면 얘기를 했죠. 분명히 여러분 상대방은 이 일이 판매가 아니라는 걸 이해할 때 제대로 할 겁니다. 이 일이 판매가 아니라는 걸 이해할 때 제대로 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명확하게 알 때 제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요, 비전만 갖고는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비전만 있지 하우투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전과 더불어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하우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맥도널드에서 내가 30억이나 지불하는데도 그 하우투를 배우러 1년간 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누스킨에서는 뭐예요? 30억 들이지 않죠. 1년간 다 때려치고 미국으로 오라고 하지 않죠. 누스킨 사러 와서 배우라고 하지 않죠. 네? 매뉴얼을 어때요? 여기서 알려주겠다는, 그게 아까 이따가 할 중점을 둔 행동이겠죠. 어떤 매뉴얼을 써야 되는지. 맞죠?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매우 유용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내가 충분히 바라는 수입을 만들어낼 거다, 그런 삶을 만들어낼 거다라는 결정을 했다면, 석세스 포뮬러 드림에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버킷을 작성하고 나서 마지막에 당신은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마무리를 해요. 당신의 꿈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중요한 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누구도 나에게 끌어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전달을 해야 될 거는 당신이 꿈꾸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그것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을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의 과연 외모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느냐? 물론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더 좋은 외모를 갖춘 사람에게 더 많은 신뢰를 한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가다 보면 나오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니까 어쨌든 내 상태에서 최상의 외모를 갖추는 노력은 어때요? 필요한 거예요. 최상의 외모 아니면 뭐 어떤 매력을 갖추는 거, 이런 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 거지? 라는 거죠. 무엇을 줄 거지? 그래서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가장 중요한, 실행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건 매우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단순히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거기에 갈 거라는, 간다는 믿음에 대한 그것이 어떠셔야 돼요? 커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긍정의 긍정을 되새기셔야 된다는 거. 정말로 되새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이제 중점을 둔 행동은 무엇인가? 그래서 요거 좀 마무리를 드릴게요. 괴테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말하자면 우리가 정말 훌륭한 선수로서 내가 이 사업을, 말하자면 내가 비록 훌륭하지 않아도 성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왕이면 훌륭한 선수로서 어떤 훌륭한 롤모델이 돼서, 타이틀도 같지만 정말 훌륭한 롤모델이 돼서 무대에서 많은 분들께 어떤 비전을 주고 이런 스피치를 하는 내 모습을 상상을 한다면, 멋진 드레스를 입고 또는 턱시도를 입고 이렇게 스피치를 하는 걸 상상을 한다면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자리에 그렇게 쓰려면 여기 이제 괴테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상대방이
바라는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라 그랬어요. 상대방이 바라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그가 바라는 모습. 제가 이제 일본 영화 어떤 걸 보는데 정말 낙제점을 받은 여학생이에요. 낙제점을 받은 여학생이 아빠가 너무 오빠만 막 이렇게 챙기고 막 그 따님은 정말 챙기지도 않고, 야 너 같은 문제아가 뭐가 되겠어? 어? 우리 집안의 망신이다 막 이러시는데, 학교에서도 이제 막 뭐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래서 어느 이제 상담 선생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이 상담 선생님이 선생님이신데, 아 이제 저랑 당분간 이렇게 상담을 받기로 한 학생이냐 하시면서 진짜 어떻게 하시냐면 잘 부탁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학생에게 잘 부탁합니다. 제가 그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내가 이제 당신의 선생님인데 잘 부탁한다고.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계란을 세울 수 있을까 탁자에? 이렇게 물어봐요. 아유 계란을 어떻게 세워요? 근데 계란을 탁 세우신 거예요. 계란이 섰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계란이 선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너는 네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야. 응? 너가 만약에 알았다면 너는 쓰려고 했겠지. 근데 너는 이걸 몰랐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 학생을 안내를 하는데 최고 명문대를 가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요. 응? 정말 E나 S에다 B로 가겠다 이제 이거죠. 완전 자유를 얻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난리가 나요. 아버지께서 그걸 네가 지금 목표라고 말을 하는 거야. 이제 두 번째 망신을 시킬 준비를 하는 거야. 근데 딱 첫 수업을 간 날 너무 어려운 거야. 명문대를 가려고 공부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데 시험 치면 떨어지고, 시험 치면 떨어지고, 시험 치면 떨어지고, 시험 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놀이터에서 비가 막 오는 날 막 울고 있어. 너무 못하겠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우니까 어머니가 오셔서 놓고요, 안아줘요. 괜찮다고, 그 정도도 충분하다고. 근데 전에 봤을 때는 아 어머니가 참 다행이시다, 어머니가 저렇게 감싸주시니까. 근데 그 선생님은요 다르신 거예요. 계속 하라고 하신 거예요. 계속 하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네가 더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비를 맞으면서 막 울 때는 진짜 할 수 있을 만큼 다 했다고 한 상황이었거든요. 밤을 새면서 막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때는 진짜 포기해도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그 정도면 정말 충분하다. 이런 상황에 제가 정말 생각했어요. 내가 이때 나라면 뭐라고 했을까? 저도 엄마 같았을 것 같은 거예요. 고마하라고 이제 됐다고. 근데 선생님께서 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근데 사실 이 학생은 엄마 말을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축구 스포츠 선수로 막 이름 날리던 남동생이 떨어졌네. 중요한 시합에서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그랬더니 막 뭐 집 나가겠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엄마 아빠랑 막 다 뒤쫓아가가지고 막 아버지는 화를 내니까 어머니가 야구방망이로 유리창을 이렇게 막 깨시면서 차 유리창을 깨시면서 애 그만 닥달하라고, 쟤도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막 이런 와중에 누나가 한 번 떨어지고 왜 포기하냐 막 이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남동생이 누나도 포기하고 학원 안 가잖아. 누나도 포기하고 학원 안 가면서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이러는 거예요. 누나가 나랑 뭐가 달라? 근데 거기서 할 말을 잃은 거예요. 근데 누나가 난 너랑 달라. 그럼 다음 학원 가요.
나 너랑 달라. 근데 제가 과연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거기서 더 나아가게 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 선생님은 한없는 믿음을 보여주면서 나아가게 하셨거든요. 막 스티브 잡스 같지 않았어요. 막 죽일 것 같이 해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타입은 아니고 선생님께서 나아가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 절대 포기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거든. 포기를 받아들여서 다만 그건 있어요. 매뉴얼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매뉴얼이 명확할 때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매뉴얼이 명확할 때 반복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방향을 정하는 것과 매우 긍정적인 믿음을, 정말 초긍정의 믿음을 갖고, 그래서 괴테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대방이 바라는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처럼 대해주라고 그랬어요. 이미 그 사람이 그 바라는 모습이 된 것처럼 그렇게 대하라고 이 석세스 포뮬러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훌륭한 어떤 본보기가 되는 것 또한 여러분의 중요한 목표에 있다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함께 일하는 스폰서님 대하는 거나 형제라인이나 비즈니스 파트너나 가족이나 친구나 대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가 포기하지 않는 것,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강한 마인드를 또 함께 가져주셔야 되고요. 중점을 둔 행동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방향을 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실행하기 전이죠. 중점은 이제 실제로 움직이는 거니까요. 명확한 방향을 정하는 거고, 긍정의 생각, 긍정의 마인드를 갖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면 중점을 둔 행동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해결책 위주의 사고방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실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실제로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한 건 해결책 위주라는 건 뭐냐면, 자, 실수나 고통은 행동했을 때 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고통을 느끼는 건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공자들이 그런 말씀 해주십니다. 실수를 두려워하면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실수를 하는 건 괜찮은데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죠. 뭐죠? 네, 실수를 했을 때 실수의 원인을 반드시 찾으셔야 되고요. 스폰서님과 충분히 미팅을 해서 뭐가 실수였는지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를 할 때 녹음을 하시는 건 되게 좋아요. 그럼 스폰서님이 다시 들어보고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건 되게 좋죠. 왜냐면 매번 같이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자, 실수의 원인을 행동을 해요. 행동을 하고 점검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점검이 없는 실행은 되게 위험하다고 그랬거든요. 점검 없는 실행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냥 막연히 하고 있겠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간 그냥 막 가지 않나요? 네. 자, 그러면 행동을 하고 점검을 하고 원인을 찾는데 시간을 충분히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을 찾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그 일로 나갈 때는 최소한 같은 실수를 어떻게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번에 갈 때는 준비물을 빠뜨렸네. 중요한 거, 사소하지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원래 성공자들은요, 이 사소한 걸 진짜 잘하는 분들이라고 해요. 사소한 것에서 실패를 안 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시간 약속보다 10분 전 반드시 도착을 한다던가,
없다. 그 진짜 실제로 그 4천억 자산가 그 선생님 그러시잖아요.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하지 마라. 할 게 없다. 그 사람하고 나눌 얘기도 없다. 그 정도로 철저히 시간을 지키는 거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모든 성공자들이 시간에 관해서 그렇게 중요한 언급을 계속 할 때는 내가 어때야 돼요? 내가 시간을 넣는 건 상대방 시간도 어떻게 해요? 네, 상대방 시간 주머니에 돈을 그냥 꺼내 버리는 거예요, 내가요. 최소한 내가 늦어서 상대방이 자기의 시간을 허투루트리는 일을 만들어서는 그거는 그냥 비즈니스의 기본이다. 내가 다른 구역으로 가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행동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훌륭한 선수로서 뛰는 데 있어서 시간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멋있지 않나요? 그리고 시간 약속 철저히 지키고 항상 먼저 와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엄청난 신뢰를 줍니다, 사실은. 아무 말도 안 한다. 근데 우리가 항상 예를 들어 시간 맞으면 헐레벌떡 막 가고 급히 가서 막 급히 꺼내고 막 이런 행동들은 인간적 감정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더라도 멋있다 이런 느낌 주지 않죠. 이런 느낌 주지 않죠. 항상 시간보다 딱 먼저 가서 여유 있게 딱 앉아 계실 모습 어때요? 딱 상상해 보세요. 내가 상대방보다 딱 먼저 도착해서 차 한잔 마시고 있거나 뭔가 자료를 딱 보고 있거나 여유 어떠세요? 너무 멋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는 죽거라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노력을 안 하는 시간은 내가 무조건 지키다. 그런 노력들이 저희들한테 엄청난 성과라는 걸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료 준비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한다든가 이런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해나갈 때 왜냐면 그때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시간 약속만 잘 지켜도 4천만 명을 앞선다 이랬거든요. 우리나라 인구 예를 들어 뭐 7천, 6천만 명 중에 시간 약속 4천만 명 안 지킨다는 거. 시간 약속만 잘 지켜도 4천만 명을 앞서고 게다가 스타일까지 좋아 아니면 뭐 준비 잘해 6천만 명을 앞서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해결책 중심의 사고를 한다는 건 뭐냐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실수의 원인을 찾고 그다음에 반복하지 않는 거.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뭔가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 감정적으로 훈련이 잘 되시거든요. 이게 거절에 대해서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는 훈련이 되셔야 왜냐면 실수해서 배울 게 있다면 우리가 괜찮거든요. 근데 실수를 해서 그냥 마이너스로 끝나버리는 감정 때문에 되게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걸 전제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는 당신의 열정에 따라 나오는 것이라기보다 당신이 노력을 기울인 것에 의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라고 하면 저희가 어디에 노력을 기울여야 되냐면 아까 첫 번째 방향은 정했잖아요. 이제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잘해야 되죠. 모듈 트레이닝서부터 최근 저희들이 보는 쇼더 플랜이나 여러 책자에 다 나와 있지만 첫 번째 저희가 뭐를 잘해야 되죠? 사업 소개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쇼더 플랜에서는 후원을 한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듈 트레이닝에서는 그냥 사업 소개라고 합니다. 중점을 둔 행동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사업 소개, 제품 소개, 그것을 가르치는 것 이렇게 나왔어요. 이 세 가지를 할 때 당신은 권리를 가질 수가 있게 된다. 네. 자, 그러면 비즈니스 소개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를 소개를 하러 갈 때 어떠한 것들이 저희들에게 비즈니스를 효과적으로 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비즈니스를 할 때 상대방과 비즈니스를 할 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너무나 유명한 협상이라는 책 있죠. 네, 여러분 아마 필독서로 다 읽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아주 세계적으로 전문 경영인들이 가서 듣는 강의에서 그 분야, 협상 분야 최고의 권위자가 간단히 표현하셨습니다. 협상이란 결국 뭐다? 역지사지다. 역지사지? 아니 우리가 다 알고 있던 건데. 그래서 결국 협상이란 상대방한테 뭔가를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을 때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다 라고 해서 협상의 근본은 뭐다? 역지사지다 라고 했거든요. 네. 그럼 저희들이 누군가랑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할 때 이 역지사지를 토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누구에게도 좋고 상대방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은데, 왜냐면 사람들이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상대방에게만 너무 좋아. 그럼 사실 이건 비즈니스 추진력에서 떨어지거든요. 우린 누구나 공정하게 원하기 때문에 나에게도 좋고 누구에게도 당신에게도 좋다. 네, 그게 상대방한테도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에게도 좋고 상대방에게도 좋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희가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쵸? 네. 자, 그러면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반드시 상대방에게 STP를 할 때 반드시 간단하지만 이해를 시켜드려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이게 뭐가 좋아, 뭐가 좋아, 뭐가 좋아요 막 라만 계속 하는 게 상대방한테 공감이, 그러니까 역지사지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알리바바의 마인 그분 어록이나 영상에서 제가 가장 공감을 받았던 건 사람들의 불평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였거든요. 그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은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는 잊으세요. 이 사람이 이 사업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하셔야 돼요. 불평이 뭔지 그것에 대한 대안을 주셔야지 이것이 계속 좋다는 얘기만 하시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제품을 써서 아무리 좋아도 이 사람은 피부에 관심이 없어. 그럼 사업 소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중요한 건 무엇을 얘기를 하든 만족하는 부분이 있고 불평을 터뜨리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갖고 상대방하고 얘기해야 될 건 뭐예요? 뭐가 불만이야? 라는 거죠. 당신 뭐가 불평해요? 불평이 해소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어떻게 돼요? 뒤따라오는 거거든. 아,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 뭐 좋은 거 알죠? 요즘 특히 뉴스킨 좋은 거 알아요. 그럼 아닌 건 뭐죠? 그 부분이 해소가 돼야, 해소가 될 때 이분이 어때요? 네,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나는 이거 정말 못하겠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하는 거. 네? 하는 거. 맞아. 판매를 가 결국. 나는 아무리 좋아도 판매라서 못하겠다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건 이거니까요. 이거니까. 그게 그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니죠. 우리는 확실하게 이게 왜 판매가 아닌지를 예. 그러면 이분은요 날개를 답니다. 판매가 아니란 거를 이 머리와 감정에서 딱 이해한 순간 이건 정말 그냥 뭐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슴과 내가 이해한 것만큼 뜨거운 건 없거든요. 야 이렇게 좋은 걸 왜 해? 근데 계속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판매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딱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이 이것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쩜 나한테 있을지도 몰라. 계속 앉아서 이러고 있거든. 제가 저희 파트너 분께 그랬어요. 제발 책상에 그냥 앉으세요 그랬어요. 그냥 앉으세요.
제품을 더 이상 그렇게 꺼내지 마세요. 그럼 저분은 못합니다. 앉아서 말씀을 하세요. 말하자면 플랜을 보여주세요. 이게 얼마나 심플한 매뉴얼인지. 그럼 예를 들어서 판매가 아니라는 게 뭐예요? 사실 이건 제품을 대체해라 뭐 이거잖아요. 제품을 대체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은 내가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 절대 이 제품 좋으니까 쓰세요. 이건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사실 판매 같잖아요. 누스케는 너무 제품이 좋기 때문에 이거 좋으니까 아니에요. 당신이 만족할 만한 회사랑 파트너십을 맺어라. 이왕이면. 그래서 그것이 주는 이점을 챙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똑같이 방법을 알려주는 게 이 사람이 보기에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제품을 체인지해서 쓰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고 나서 오 그래요? 라고 그런데 이번에 쓸 제품이 이거니까 이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렇게 먼저 하게 되면 상대방은 아무리 봐도 뭐예요? 판매죠. 근데 저희 파트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회장님, 브랜드 체인지가 쉬운 게 아니에요. 누스키 또 비싸잖아요. 근데 내려놔. 이럴 때마다 이런 거 투어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연기가 뭐랑 제가요 그 원리를 납득을 시켜야 돼서 매일 1시간, 2시간 이렇게 통화를 해요. 파트너 한 분이랑. 그게 아니고 사장님. 자, 다시 생각해보세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거를 이해하시면 나오는 아우라가 있어요. 그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나오는 아우라가 있어요. 그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파트너분이 그래. 사장님, 제 일대 그 사장님은 그 아우라가 안 나오나요? 아직 안 돼. 못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멋있고 막 잘하고 계시고. 근데 제가 죄송한데 아직 뭔가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이해가 아직 안 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저희들이 뭐냐면, 사람들은 판매가 아니란 걸 이해해야지만 제대로 이것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갖다 떠들어대도 판매라고 계속 생각하는 동안은 못합니다. 절대로. 그쵸? 네. 그래서 파트너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제가 뭐랬냐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시켜야 되는지가 사장님과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마케팅 해야 될지가 사장님과 제가 고민해야 될 일이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가 사장님과 제가 나눠야 될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 그게 어렵다라고 해서 그럼 제가 대신 가서 해주나요? 저는 계속 갔어요, 진짜. 근데 제가 많이 간 분이 더 독립을 못해요. 갈수록 더 독립을 못해요. 여러분 절대 원리를 매뉴얼을 이해하고 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어야 되지 여러분 계속 따라가줘야 되는 일이면 어때요? 못합니다 여러분. 매뉴얼이라는 것은 누구라도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인 거고 맥도날드에서 그 비싼 돈 내고도 매뉴얼 받는 거잖아요. 누스킨도 마찬가지. 네트워크 마케팅도 그 매뉴얼이라는 것은 누구라도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복적으로 습득을 하게 되면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판매가 아니라는 걸 좀 더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느냐. 그걸 스폰서님들과 꾸준히 상담하시고 얘기하시고 나누시고
그래서 내가 그걸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자리에서 그야말로 이 사람이 오, 나 뭘 바꿨었지? 그럼 지금 일단 떨어진 걸 바꾸시는 게 맞는데 아주 효과적인 걸 제가 추천드려도 된다면 이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셔도 좋겠죠. 그리고 이건 사용법이 이렇습니다. 왜냐면 제가 써봐서 너무 잘 알거든요. 네. 근데 계속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교수님께서 추천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교수님은 이제 정자 내시니까 나는 이걸 못 해주겠다고. 이분은 그 교수님의 스폰서님한테 가요. 그럼 스폰서님도 이걸 해주세요. 네?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그분을 만나지 마시라고 스폰서님께. 그냥 그 교수님께 이렇게 전화를 하시라고 했어요. 그 해독 제품 내가 많이 먹어봐서 잘 아니까 우리 갤러리로 와. 그러면 그날 그분이 일로 가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냥 교수님이 그냥 직접 주문해 주시라 하시고 이렇게 오시게 하고 그날 스폰서님은 할 수 있다면 멋있게 입으시고 뭐 커피나 이 정도 준비해서 가서 거기서 왜 판매가 아닌지 얘기를 해주신 게 난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계속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니까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폰서님은 스폰서님대로 힘드시고 교수님은 교수님대로 아무 진전도 없고 이분은 또 막 대기업에 있다 나온 분이니까 이런 사이클로 하는 건 나는 못하겠고 뭐가 비전인지 모르겠고 왜냐면 내가 이렇게 가서 그 스폰서님 만나서 이거 받느라고 앉아있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냥.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들은 계속 할 수 없는 이유를 한도 끝도 없이 찾은 거죠. 저희들은 계속 그 방향으로 일을 했고 그러니까 첫 번째 판매가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하지? 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당신이 그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라고 해서 여러분께서 진행하시는 그런 매뉴얼들을 어떻게 해요? 로드맵을, 안내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판매가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지만 이분이 그 매뉴얼도 제대로 따라올 마음을 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판매가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기꺼이 전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한 번만 듣고도 그걸 더 빨리 전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한 번만 듣고도 빨리 안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 쇼더 플랜 보다가 정말 충격을 받은 게 뭔지 아세요? 낯선 사람을 상대로 판매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문장이었어요. 뭐라고? 아니 그동안 콜드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해서 온갖 짓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근데 이제 오늘 생각해요. 진짜 낯선 사람을 상대로 안 해도 되는 일이었는데 와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네. 그래서 판매가 아니라는 걸 잘 알려주시는 것과 두 번째가 당신에게 어떤 비용도 받지 않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 그룹에 매뉴얼을 이제 안내를 드리는 거죠.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중요한 게 뭘까요?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해내려면 실행에서 반드시 이해하고 가야 될 게 뭘까요? 레버리지 개념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레버리지 개념이 제대로 이해가 돼야 이분이 내가 적은 노력으로도
적은 노력을 들여서 큰 걸 얻을 수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레버리지란 건 뭘까요? 아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레버리지란 건 뭘까요? 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가르치는 사업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가르쳤어. 그 권리를 얻는 거예요. 그 권리가 평생 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쳤는데 그 권리를 평생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레버리지라는 거. 그거 얼마나 좋아. 그 상대방도 그게 이해돼. 아 그래? 그럼 내가 몇 명을 정말 가르쳐. 내가 뭘 배워야 돼요? 네, 그게 이거예요. 이걸 배우세요. 네. 그때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제품. 네, 그다음에 비즈니스. 네. 이 두 개를 내가 가르쳐주고 나는 그 권리를 얻는 거죠. 네. 그럼 만약에 소비자라면 어때요? 소비자에게는 계속 뭐를 알려주신대요? 제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자, 소비자가 진정한 매니아가 되면 낯선 사람이 아니라 남편 바꿔주고 아이 바꿔주고 친정엄마 바꿔주고 이러면서 늘어나는 거잖아요. 진정한 매니아가 되면 그냥 나 쓰고 친정엄마 바꿔주고 직장 동료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진정한 매니아가 되도록 뭘 하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가르쳐주라는 거죠. 그리고 그 권리를 가져가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세 번째로 꼭 이해해야 될 것은 도대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레버리지라는 게 뭡니까? 라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당신은 누군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쉽게 내가 누군가를 6개월 가르쳤는데 그 사람이 그걸로 해서 평생 먹을 할 때 내가 로열티를 받을 수 있어.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그건 직장인들도 기꺼이 하려고 할 거고 엄청난 확장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원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란 도대체 뭔가요? 라는 부분에 대한 확실한 안내가 있어야지만 이분이 제대로 매뉴얼을 따라오실 거라는 거예요. 기꺼이 시간을 낼 거고 그걸 배우려고 할 거고 나는 그럼 언제부터 가르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올 거라는 겁니다. 맞나요? 네. 네. 그래서 중점적인 그 행동, 중점적으로 시간을 기울인 것에서 결과가 나온다면 일단 내가 배워야 될 거고 그 다음 어떻게? 가르쳐야 될 거고. 네. 그리고 그런 것들 과정을 할 때 기간을 정하셔야 될 거고요. 네. 기간을 정하셔야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완전히 이 정도 되면 이분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기간이 있어야 될 겁니다. 쇼더 플랜에서는 그 기간을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것에 맞추셔도 되고 그룹 내에서 정한 매뉴얼로 맞추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될 거는 예를 들어서 일종의 이것이 비즈니스로서는 내가 창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배워야 될 게 제품과 사업과 그것을 가르치는 방법 이 세 가지라는 걸 일단 이해하고 그럼 내가 제품에서 뭘 배워야 되고 비즈니스에서 뭘 배워야 되고 가르치는 방법은 뭘 통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딱 정리가 돼 있으면 이걸 토대로 그대로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다만 이것이 주는 권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제대로 됐을 때 얼마나 큰 확장이 가능한지를 이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비전을 느낄 때 집중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내려는 마음을 갖게 되실 거고 이것을 하는 과정이 이렇게 팀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가능해질 거라는 겁니다. 어쨌든 뭔가
이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보험업을 하고 계시면 일주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일주일에 한 타임은 반드시 당신은 누군가를 가르쳐야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지만 당신 재정적으로 은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타임을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럼 제가 뭘 배워야 되죠? 라고 하면 그럼 저랑 배워야 되니까 시간을 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레버리지 개념이 이분이 명확하게 이해가 돼 있어야, 그러니까 판매가 아니다. 그 다음에 뭐죠? 매뉴얼이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이걸 통해서 얻을 거는 레버리지다. 그런데 이것이 당신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든 아이가 열이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해가 돼야 이분이 이제 제대로 정말 그 자기의 열정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그 가치 있게 이 과정을 즐기면서 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너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저는 한 3년 된 것 같아요. 3년 정도. 저희들이 해온 방향이 많이 잘못됐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방법을 수정을 하는 게 파트너분들과 상의를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백만장자들이 배출이 되고 입증된 방법이 있는데 굳이 위험 요소를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걸 바꿨어야 했거든요. 너무 무겁게 비즈니스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여러분 저희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모두가 마음을 합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가벼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심플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열정이 더 창의적으로 쏟아질 수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그림이 나올 때만이 가능하지 않나요? 네.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명확하게 나올 때만이 가능한 거지, 흐릿해서 안개처럼 잘 보이지 않는데 계속 열정을 내라, 뭐를 해라, 이거는 나중에 무슨 애들이 뭐에 속은 거 같고 뭔가 엄청난 그 선의에 뭔가에 속아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석세스 포뮬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79페이지에 바쁜 일상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당신이 중점을 둔 활동은 매우 생산적이어서 아주 효과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당신이 후원, 사업 소개, 조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95%의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에너지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쓰여져야지 그것이 판매를 하거나 불필요한 일에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소비자들과 제품을 나누는 거는 2.5%, 그 다음에 비즈니스 씨앗을 뿌리는 거 2.5%라고 그랬거든요. 시간 프로테이지가요. 그럼 저희가 다시 다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중점을 어디에 두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서 제대로 방향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방향이 맞을 때 실행도 어떻게 되죠? 아주 효과적인 전개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한두 분이 할 때는 이거 진짜 맞아요. 왜냐면 제가 방향을 바꿔서 진행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그거였던 거예요. 의심. 이게 맞는 건가요, 스폰서님? 나도 죽었는데. 근데 뭔가 나는 확신이 있는데, 이게 맞다는 확신이 있는데 계속 의심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는 그 의지도 굉장히 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께 끊임없이 이게 맞나요? 라고 물어오는 파트너분들을 대할 때 여러분의 의지는 매우 강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지가 강력하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매뉴얼과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은 과연 올바른 건가 맞는 건가 이것에 대한 점검이 분명히 있고 서로가 일치가 될 때 그것을 어떻게 밀어붙일 수가 있게 되면서 이렇게 인원이 많으실 때는 금방 레버리지가 납니다. 왜냐면 우리가 한 명씩만 와도 엄청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올바른 방법을 쓸 때는 모두가 거의 대부분 성공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보면 여러분 타인의 성공을 배합하지 마세요.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요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없는 게 사실 그렇잖아. 인간적 본성으로는 타인의 성공이 마냥 좋을 수만은 없을 수가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성공을 해도 남는다는 거예요. 풍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기심이 들 때, 내가 상대방이 뭔가 이거 알까봐 막 그런 불안함이 들 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꼭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풍족하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노하우를 쏟아줘도 괜찮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숄더 플랜을 말씀을 나눴던 분은 하모니 팀이 아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김은정 사장님이셨어요. 학년에. 제가 모닝에서 한번 우연히 이제 팀에서는 이게 잘 안 되고 했는데 끝나고 차 한잔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셔서 이제 사장님은 이 사업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3년 전이에요 벌써요. 근데 제가 파트너분들과는 소통이 막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막 위험을 어떻게 감수합니까? 이제서 막 여쭤보고 그럼 혹시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했는데 김은정 사장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사장님 다음 주에 한 번만 저희 팀을 다시 모을 거니까 한 번만 더 그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갔더니 다이아몬드 이상만 딱 모아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본인이 했던 얘기를 다시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했어요. 근데 그분과 저희 차이가 뭐였냐면 저는 협의를 해야 된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파트너들 동의가 필요하다. 왜냐면 다 바꿔야 되니까. 근데 그때 김은정 선생님께서 이게 그 백만장자까지 갈 때 빨리 갔는데 드랍되셨던 상태셨던 거예요. 왜냐면 모닝을 하는데 너무 눈빛이 이렇게 환한 눈빛이셨거든요. 보통 백만장자분들이 모닝 잘 안 들으시거든요. 근데 난 김은정께 무슨 일 있으신 것 같아 하면서 저도 강연을 했거든요. 이렇게 눈빛이 마주쳤을 때.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끝나자마자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김은정 사장님은 가서 이러셨대요. 나는 이제부터 그 콩그룹의 시스템을 대북 따르지 않겠다. 난 이걸 하겠다. 네? 그래서 이걸 안 할 사람 나가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저는 계속 동의를 구하고 있었고.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김은선생님 연락이 오신 거예요. 피드백을 해달라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이거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왜 동의를 구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결정을 할 때 너무 느리면 어떤지 아시죠? 네, 안 됩니다. 여러분이 딱 확신이 왔다면, 촉이 딱 왔다면 그건 맞는 걸 수 있어요. 하시고 수정은 그 위에 계속 하시면서 하셔도 전혀 늦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하시더라? 이제 본인 그룹만 이렇게 하시다가 그 파트너가 부산에 계셨대요. 그래서 그거를 그 파트너가 이선희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대요. 저희가 요즘 이거 하고 있다고. 왜냐면 이선희 선생님이 김은지 선생님이 뭘 하는 것 같긴 한데 말을 안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이선아 사장님이 김수현께 전화가 오셨대요. 뭐 하냐고 요즘. 그래서 요즘 이제 뭐 랑요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쇼트플레는. 그래서 어쨌든 그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그 이제 실행해서 지금은 너무 감사한 건 실행해서 그림이 훨씬 더 명확해졌고요. 이제는 뭐 그런 안개 같은 게 아니라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저희들이 중점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한 팀이 돼서 그런 실행들을 해 나가신다면 정말 멋진 결과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실행 이전에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고를 하고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로 결정을 했는가, 이 부분과 하나가 이제 뭐죠? 중점적 행동은 어떤 걸 할 건가, 최소한 이 사업에서 내가 어떤 걸 할 건가, 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